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세상엔 언제나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이 가득하죠. 하지만 저는 요즘 한 가지만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이분은요, 우직하게 한 길만을 걸어온 사연 기대해 주시고요. 우직하게 함께 걸어나갈 김승환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승환입니다. 예, 뭐 우직한 멘토님으로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직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하지만 저는 또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제 사실 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한 길만 쭉 가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살짝 걸쳐놓는 게 중요한 겁니까? 원래 돈 되는 거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창업을 하다 보면 예.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하면 예.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한 길만 우직히 걸어가는 게 분명히 정답입니다. 하나만 계속 쭉 가는데 돈 되는 건 해야 된다. 그렇죠. 생활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요. 예. 네. 돈 되는 거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예.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오늘 영역에 있어서 좀 얕지만 저는 폭넓게 또 알아야 되고 멘토님은 좁고 깊게 오늘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한번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좁고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스타트업 영역 어떤 게 있을까요? 영역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보통 대표님의 전문성에 기반해야지 네. 어떤 유행하는 창업 아이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이 두 가지의 교집합이 가장 교과서적이긴 합니다만 가장 네.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어떤 교집합 네. 요 안에 반드시 성공이란 건 존재합니다. 그렇죠.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그게 성공 확률이 좀 높습니다. 예, 한마디로 뭐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걸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에 있어서 또 도전하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좁고 깊은 아이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제작진을 충격에 빠뜨린 두 건의 놀라운 제보. 이것 때문에 감금을 당했다는 한 남성. 피해자를 직접 만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갇혀 있다가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한편 이것으로 인해 이웃 간의 충돌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당장 내 자리에서 차 빼요. 당신이 전세했어? 아이 사람이 보자 하니까 시끄럽고 당장 빼. 살벌하게 싸웠는데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대체 이것이 뭐길래 연일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다시 찾은 현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저도 겪어봤었죠. 이제 일석이조로 만족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 수상한 물체의 탄생 비화가 지금 공개됩니다. 야, 이건 뭔가요? 살벌하네요. 살벌합니다. 네. 예, 고성이 오가고 뭔가 감금 사건이라고 하니까 뭔가 강력 사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어떤 아이템일까요? 최근에 이것으로 인해서 강력 사건까지 발생을 했고요.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요. 네네. 진작 나왔어야 되는 아이템입니다. 진작에. 그리고 언젠가 분명히 나올 아이템이고요. 예. 근데 대표님께서 이 길을 가고 계십니다. 힌트를 조금 주실 수 있을까요? 딱 한 번에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비리비리비리비리비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리듬감이 조금 없네요. 예. 네, 애써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그냥 뭐 날카로운 멘토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개해드릴게요. 이 구역 주차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최천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래엔시티 대표 최찬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구역의 주차는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와 관련된 어떤 그 아이템인데 주차에 어떻게 일가견이 있으신 분입니까? 네네. 저는 주차 지능형 주차 시스템만 28년 동안 했는데요.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미 다른 주차가 이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 새로운 서비스를 제가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불법 주차 문제 이거 심각합니다. 네. 제가 당사자거든요.
얌체 운전자의 당사자입니다. 네. 딱지도 많이 끊겨봤고 예, 면목이 없네요. 네네. 예,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네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현재 제가 개발한 것은 사물 인터넷 센서를 이용해서 IoT 공유 주차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이 IoT 센서를 활용해서 공유주차 플랫폼을 시스템을 만들으셨다는 네네네네.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을 하셨습니까? 네네네. 사실 그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데는 서울시에 주차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 골목길 주차가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래서 경험 많이 하셨을 건데, 그래서 골목길에는 실질적으로 개인 주택이든 빌라나 조그만 상가들 이런 비어 있는 주차 공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공간들을 활용하자는 취지고요. 거기에 IoT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해서 차량이 있고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을 하고 예. 가서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남는 공간에 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또 맞습니다. 수익도 얻어내는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구조인데 네네. 이게 주차 가능한 장소를 바로바로 우리가 위치에 기반해서 알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네네. 시스템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이제 이게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아이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기존에 완전히 없었던 아이템은 아닙니다. 많은 있었습니까? 스타트업들이 예. 실제로 시도를 했었고요. 예. 지금 소비자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도 지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대표님께서 지금 개발하신 아이템은 IoT라는 개념과 센서라는 개념, 이 두 가지가 들어가서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그래서 다른 제품들과는 분명히 지금 차별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계속 한 길만을 걸어오셨는데 네. 사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회사를 2013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네. 누적 매출은 약 50억 정도. 50원이요? 50억이요. 50억. 네, 네, 네. 예.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지능형 주차 관제 시스템이고요. 네. 새로 개발한 IoT 공유 주차 서비스는 지금 서초구 그리고 강남구, 마포구 예. 이쪽에 한 10여 군데 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차하기 어려운 지역을 딱 선점을 잘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를 타켓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와 일부 예. 지자체에 예. 지금 구체적인 협의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또 네네, 이어가고 맞습니다. 계시는데 네네. 이게 뭐 주차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참 많이 공감을 하실 네네. 텐데 어쨌든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또 접근을 잘 하셨어요. 네. 이 사업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도심 지역들은 전부 다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분명 공공 분야에서 해결해주면 참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예. 저희가 거기에만 기대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대표님께서 그걸 공유 경제라는 이름으로 민간 쪽에서 풀어내고 계신 거예요. 대형 주차장이 아니고 중소형 주차장, 나아가서는 개인들의 주차장까지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앞으로 시장 전망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시장의 니즈는 분명히 확인되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잘 풀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술술 풀려나가죠. 네네. 예. 시장의 수요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걸 보고 또 한 길만을 계속 달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요리조리 이제 비어있는 그 틈을 노려야 그게 시장입니다. 그게 틈새 시장이거든요. 자, 틈새를 공략하는 현장 속으로 제가 직접 다녀와 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촬영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약속 장소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바로 그때. 저 시간이 몇 시야? 네, 늦었어요, 지금? 안 늦었죠? 예, 그럼 자, 우리 또 오프닝 찍고 오늘 또 신나게 한번 또 촬영을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확인이 아직 안 됐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늦어? 나 하민이 오면 들어갑니까? 기다리다 잠들죠. 선배, 야, 너 지금 몇 시니?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선배, 제가 여기 오면서 너 1시간을 늦었어. 아니 와. 너무 죄송해요. 근데요 제가 여기 차 오면서요, 막혔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오면서요, 이게 오면서 변명을 좀 세련되게 한번 아니 해봐라. 제가 뭐. 이게 오면서 주차를 못 해가지고요. 내가 알기로는 면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도 없는 애가 무슨 주차를 못해도 그런 새빨간 거짓말하고 앉아있냐? 저 차 있는데요? 야, 녹차, 홍차, 자스민차 뭐 이런 거 집에 있겠지. 진짜 오늘 여기를 진짜 몇 바퀴를 돌렸는지 몰라요.
그럴 줄 알고 마침 희한하지? 특이하지? 왜요? 그럴 줄 알고 오늘 주차의 신 대표님을 만나러 갈 예정이야. 주차의 신이요? 네.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주차의 신이. 야, 다 알면서 오늘 너들만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일부러 주차 엮은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 오프닝. 그래, 빨리 좋았어. 가요. 야, 우리 연기 호흡 좋았어. 못 찾았어. 자, 가시죠. 가. 네. 촬영하러 갑시다. 주차로 가요. 자, 이쪽으로? 어디로 가니? 네. 여기로. 주차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쏟고 있는 주인공을 찾아라. 여기네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고수를 만날 생각에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주차의 신, 주신. 주신. 네네. 주차를 좀 오래 하긴 했습니다. 술은 안 좋아하시죠? 술 주차는 아닙니다. 그 주차는 아니고 네네. 주차의 신. 네네. 맞습니다. 자,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가 여기서 이제 플랫폼도 개발하고요. 예. 그 사물 인터넷 센서도 개발하는 장소입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차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 공유 플랫폼 시스템. 비어있는 주차면에 설치된 IoT 센서를 이용해 주차 정보 제공. 자동차 소유주는 실시간으로 주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기술을 개발하시는지 여기 사무실이잖아요. 네,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플랫폼 개발팀. 여기 개발팀인가요?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팀. 무려 3년의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앱을 개발했는데요. 칠판에 여러 가지가 적혀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저희 개발팀장이 그러면 설명을 좀 팀장님 오늘 저기 상가집 가시는 거 아니죠? 네네. 예. 지금 요거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서 부정주차. 부정주차가 그렇죠. 이렇게 생길 때 예.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감지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예약자냐 예. 아니면은 부정주차를 한 것이냐를 구분했을 때 그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화면에 노출을 시킬 것인가. 지금 연구를 하셨던 요 자료들 다 하나의 자료들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할 수 있겠나요? 운전을 해서 예. 주차를 하는 사용자들에게 예.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핵심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발팀을 우리가 또 만나봤고요. 옆에 공간도 있던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인데요. 이제 센서 개발은 옆에 가시면 되겠어요. 네. 검지하는 센서가.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하드웨어 팀. 주차 차량을 감지하는 센서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끊임없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개발 선임연구원입니다. 선임연구원. 예. 선임이시네요. 네네. 선임. 예, 군대 주임 선임에게 또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갑자기 선임이라고 하니까. 자, 그렇다면 센서가 어떤 건가요? 저희 이제 파킹 센서, 요게 이제 저희 파킹 센서고요. 저희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데서는 거의 쓰지 않는 초단파 레이더를 이용한 센서고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옆에서 다른 차가 들어와도 그런 차들을 인식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 센서 위에 있는 차만 검지하도록 하는 좀 고도의 센싱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도의 센싱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오인식을 잘 감지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현을 하고 기술을 개발을 하시는지. 예. 그러면 그거는 잠시 제가 오실로스코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지금 파형이 일자로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파형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쉽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노트북 화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예, 그래요. 차량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시 여러 번 나서 이젠 차가 들어왔구나. 이 암으로 판단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요, 거리와 강도를 보고 그리고 파형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통해서 이게 진짜 차가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오인지 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기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가는 그냥 적당히는 알겠지만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한번. 그러면은 주차면을 저희한테 제공해서 계약이 된 현장이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에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설치하고 일단 운영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을 해볼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근데 죄송한데 제가 가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센서랑 닮았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좋은 인상 심어주고 가야 되는데 좋아하면 닮는다고 하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동하시죠. 네네 가시죠. 네네. 어느덧 어두워진 하늘. 아유 또 이제 대표님 사무실에서 또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오니까 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깜깜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저기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분이시죠? 네네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을 꽉 잡으시네요. 또 정이 느껴집니다. 간단하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 그 연남동의 거기 주인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 앱은 그렇게 같이 또 이용하고 계시는데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뭘 하면 될까요? 네네. 차가 이제 들어가서 여기 아마 푸시 알람이 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냉정하고 공정하게 한번 제가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네네. 자, 시작해 볼까요? 말씀드리는 순간 고객의 차가 네네.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 들어왔다고. 차 들어왔네요. 띵동하고 여기. 고객 회원님께서 주차장에 주차하신 거 맞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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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게 푸시 알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무단 주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테스트를 한번 또 진행을 해볼까요? 네네. 직접 차 바퀴를 센서로 올라가서 올라태워서 안전성을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 지금 현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퀴를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보십시오. 자, 지금 현장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카메라 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센서 들어옵니다. 자, 센서를 밟았어요. 승용차 무게를 견디는 케이스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만 1억 원 이상. 2번의 큰 좌절을 겪은 후에야 지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밟은 거 맞죠? 네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안정성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내구성.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스트만이 남아 있는데요. 제가 사람을 어떻게 감지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을 한번 좀 들고 가볼까요? 들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왼쪽에 센서. 자, 여기가 이제 센서인데요. 사람은 전혀 감지하지 않고. 그거 한번 써보시죠. 감지가 안 되고 뭐 반응이 안 되고. 네네네.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제가 괜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네요. 당연한 건데. 궁금해하셔서 하고 싶은 말이 실제로 이제 이런 주차장을 갖고 있는 그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귀찮은 일이거든요. 귀찮더라도 이런 그 철학들이 좀 다 이렇게 공유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이 사업이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꼭 사업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또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또 이 기술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는 모습을 또 지켜봤습니다. 또 저희는 또 이동 어디로 또 가면 될까요? 저는 또 사실 사무실에 약속이 있어서 또 사무실로. 저도 또 가야겠네요. 오늘 아주 시간이 깜깜한데 그래도 끝까지 또 함께 또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또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가시죠. 또 우리는 또 저쪽으로 가시죠. 대표가 가는 길엔 현 프로도 함께합니다. 한편 회의실에 모여 있는 직원들. 최근 오픈한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피드백을 듣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또 다른 곳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표. 직원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대표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저희가 매달 한 번씩 회의할 때요. 백설기 떡을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떡을 먹는 문화가 있다고요? 네, 좀 독특하죠. 이 떡을 저도 먹을 수 있겠네요. 드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실로 들어가면 되나요? 이거 좀 들고. 양손 가득 회의실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떡이 왔습니다. 떡을 좀 나눠주십시오. 이게 웬 떡입니까? 떡 하나씩 드시고. 따끈따끈한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매월 새로운 다짐을 한다는 직원들.
서로를 살뜰하게 챙기는 만큼 가족 같은 정까지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어떤 또 회의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차 시간을 어떻게 설정하는 그 화면을 좀 변경하는 아이디어를.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계속 또 더 좋은 아이디어로 또 좋은 또 이렇게 많은 개발하시길 바라겠고, 네, 저는 뭐 이쯤에서 이제 떡 가지고 떡을 가도 되겠나요? 예. 가면서 먹겠습니다. 제 먹거리까지 책임지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대박을 기원하겠고,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가보겠습니다. 네, 운전을 처음 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주차겠죠. 예,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주차를 아주 선에 맞춰서 얼마나 잘 해놨습니까? 이분들이 과연 처음부터 이렇게 주차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공식에 맞춰서 열심히 천천히 연습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겠죠. 스타트업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하지만 런웨이에서 어떤 공식을 딱 배우고 맞춰서 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성공이라는 파킹을 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갈게요. 저기 그 카메라 싹 돌려갖고 저 조명을 보여줘. 그렇지. 저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주차업계의 터줏대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주차에 한 28년 경력을 자랑하시고,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주차업계 왕입니다. 예, 파킹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 킹, 왕. 감사합니다. 밑에 끝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다녀와봤는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상황을 좀 연출을 하면서 오류가 있나 이렇게 발견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또 지켜보셨고. 예, 이게 또 나름 또 28년의 경력에 대한 어떤 기술과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멘토님께서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28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네. 웬만한 도발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28년. 네, 그러니까 진짜 킹 중에 킹이세요, 주차 쪽에서는. 예. 대표님이 개발하신 것들 많은 국민들이 편안하게 쓰고 있고요. 예. 근데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스타트업이 자금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나 큰 주차장이랑 먼저 컨택을 하시는 게 더 쉬울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작은 주차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국내 사실 랜드마크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에 제가 다 많이 공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10여 군데 주차장들은 직접 운영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일부 대기업들이 또 주차장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중대형 주차장들은 제가 회사를 새로 이렇게 시작하는 입장에서 뛰어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을 찾았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의 수요가 이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공유 주차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고, 그래서 공유 주차를 IoT 센서를 통해서 풀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드웨어 전문가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은 아주 주차 분야는 전혀 또 다른 영역일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네. 처음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 개발자부터 찾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네. 과거 사실 연구소 연구원들도 많았고, 네. 또 그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추구하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소프트웨어들은 또 다른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핵심 개발자를 또 찾는 거였는데, 사실 그 딕캠프나 그 선릉 쪽에 보면 스타트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모임이나 또 클럽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년 정도를 실제로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매월 모임에. 그래서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소개받기도 하고, 정부 R&D 지원 자금 이런 정보도 이제 얻게 돼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도움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침내 또 그 어려운 일을 해내신 겁니다. 주차업계 산 증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고 했습니다. 왕관을 쓰기엔 머리를 잘 이렇게 세우셨네요, 그렇죠? 예. 오늘 몇 년 만에 미장원에 가서 특별하게. 미장원 갔다 오셨나요? 아하, 오늘 또 오늘 바짝 딱 세우고 오셨는데 각오도 남다를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해주실 또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주차 시장의 틈새에 안전 주차하는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인시티 대표 최천우입니다. 저는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28년 동안 주차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담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1995년 젊은 시절에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주차 시스템 사업이었습니다. 7년 만에 국내 주차관제 시장의 1위를 달성하였고 10년 만에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연매출 150억 원의 90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국내 유명 증권사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모가 산정 이후 회사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영국 런던에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북경에도 사무실을 내고 해외 전시에 10여 차례 이상 출품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였습니다. 이때가 2006년경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년 후에 세계 금융위기인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저와 회사의 비전을 보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줬던 임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나마 감사함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가족의 주거자금까지 끌어들여 한때 저희 가족들은 저와 아내, 아들과 딸 4명이서 영등포 뒷골목에 있는 15평 원룸에 살은 적이 있습니다. 잘 나가던 경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10년간의 승승장구 성장에 대한 자만심에 빠진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던 제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차 전문가로서 IoT 공유주차 서비스에 대한 확신과 또 주변의 지인들의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자산으로 하여 마지막까지 남았던 직원을 데리고 2013년에 재창업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은 12명의 누적 매출은 50억 원입니다. 이제는 다시 힘차게 달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창업 영역을 전문화하고 끊임없이 차별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주차 분야에 입문한 이후 일관되게 28년 동안 그리고 약간은 바보스럽게 한 분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주차의 최고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시장에 항상 새로운 제품을 선을 보이고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가 과거 회사를 창업할 때 지금은 보편화된 아파트 주차장의 차량 자동 통보 시스템을 특허 개발하여 당시 국내 1위 건설사와 대기업들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창업 때 시대의 흐름이 공유로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습니다. 저는 주차와 IT를 결합하여 IoT 공유주차 서비스를 선보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서비스 브랜드 네임이 파킹 프렌즈입니다. 파킹 프렌즈는 기존의 공유주차 앱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공유주차 앱들은 실시간 주차 정보가 없어서 예약을 하고 주차장에 갔을 때 무단 주차가 있을 경우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차장 주인도 그리고 운영회사도 관리 주체인 지자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보면서 저는 IoT 센서를 이용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공유주차가 수익이 되는데 공유주차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데 주목하였습니다. 역시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이 자기 공간에 출입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보안에 대한 문제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영상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IoT 공유주차 서비스는 도심 주차 문제가 심각한 대한민국의 주차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미 중앙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한국교통학회 주차이용권 그리고 세계 각국의 주차협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3년 전에는 국회의원 입법을 통하여서 주차장법 개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킨 적도 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지만 목표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이뤄내고야만 하는 성격입니다. 과거 회사 경영 때도 연평균 매출 25% 이상의 성장을 지속하고 7년 만에 독보적인 1위를 달성했습니다. 10년 차에는 사업이 이렇게 쉬운가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하고자 할 때 영국의 주차 베테랑 전문가가 3억 원을 투자하고 자기 지분은 10%만 갖겠다고 해서 아무 준비 없이 런던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외 진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와 자신감은 자만심으로 변했고 무리한 해외 투자는 결국 리먼드 브러더스 사태 때 회사를 폐업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영자의 위기를 이야기할 때 작은 문제만을 말하기 쉬운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고 그때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이전에 자기가 잘 알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회사를 정리할 때 제1채권자 사장님께서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 저한테 흰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거기에 5만 원짜리 20장을 담아서 힘내라는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도 잊지 않고 제가 반드시 성공하면은 은혜를 갚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정이 많은 젊은 창업자들에게 저의 삶의 철학 한 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평소에는 자기 역량의 80%만 발휘하라는 겁니다. 사업은 메달을 따거나 인간의 한계를 기록하기 위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또한 사업은 일시적인 성공이나 대박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시대에 따른 가치를 창출하고 성장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데 성공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 역량의 80%만 발휘하자는 것이 저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 이유는 인생이든 사업이든 반드시 위기가 닥치며 그때 비축에든 100% 이상의 힘을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평소 80%의 역량을 발휘하다 보면 좀 더 여유 있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120%, 150% 역량을 발휘하려고 무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의 본질이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또 서로의 매 순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대시한다면 인간관계든 본인의 건강을 해치든 반드시 한 가지는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창업자의 길은 항상 고독하고 먼 길입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대비하면서 전문화되고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분 앞에 성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강연 어떠셨나요? 남다른 소회로 했습니다. 예, 남다른 소회로. 네네. 예, 또 이런 소감은 또 처음 들어서 예. 정말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또 겪으시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셨는데 진짜 우리 멘토님께서는 강연을 지금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스타트업 쪽에서 창업을 말리는 창업 전문가로 별명이 좀 나 있거든요. 예. 대표님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 들은 생각이 역시 창업 아무나 하면 안 된다. 요즘 저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잖아요. 예. 되게 이런 학생들이 많이 와요.
요즘 취업 안 되는데 창업이나 한번 해볼까 해요라고 그냥 가라 그러거든요. 뭘 상상해도 그거보다 어려우니까 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창업이나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창업은. 대표님 강의하는 하시다가 울컥도 하시고 저희들 되게 숙연하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어쨌거나 창업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희 프로그램 취지랑 너무 안 맞으신 분을 섭외하신다 보니까 저희는 창업을 약간 권장하는 프로그램인데.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세상에 하시고 싶은 말씀 많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까지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대표님 같은 한 길만 계속 걸어오신 분들, 특히 엔지니어 기반의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시장 반응도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한 길만 쭉 하시는 경향이 분명히 좀 존재합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혹시 조금 기회를 놓치셨다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어떤 그런 위기 같은 게 벌어질 거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십니까? 매우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엔지니어 출신들이 대부분 한 길만 보고 약간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회들이 또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역시 그 고집을 꺾지 못해서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28년 동안 그냥 주구장창 주차만 해오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은 되게 지금 빠르게 변하거든요. 그렇게 빠르게 변한다는 건 시장이 변할 때마다 틈새는 발생하는 거고 그 니치 마켓의 후발주자들은 계속 빠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청년들이 창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요. 재창업자도 많고요. 그럴 때 결국 대표님이 하시는 건 지금 O2O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브랜드를 알리고 소비자들이 우리 앱을 많이 깔면 진입장벽이 무조건 구축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후발주자들을 따돌릴 수 있는 대표님만의 어떤 차별화된 그런 전략 포인트가 좀 있으실까요? 역시 그 부분은 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서비스는 그냥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진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가 융합된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 장벽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저는 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를 후발주자들이 이제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하드웨어는 금방 이렇게 전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개발해서 잘못되면은 보드 설계 다시 해서 또 금융도 새로 파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반드시 넘어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장벽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별화된 어떤 그 뭐 방법은 하드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융합 기술이기 때문에 융합 기술. 물론 또 이게 굉장히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안전하게 오래 끝까지 가는 게 또 중요한 거겠죠. 자, 마지막까지 시장에 안전 주차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이죠.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 가! 대한민국은 지금 주차와의 전쟁 중. 이중 주차에서 불법 주차까지. 갈 것 잃은 자동차들로 도시는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데 여기도 차, 저기도 차. 매일같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는 건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광경. 도를 넘은 얌체 운전자들의 분노 유발 주차로 인한 몸싸움까지.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한 몸살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끝나지 않는 주차와의 전쟁.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 전문가들은 심각한 주차난의 원인으로 법 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가구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하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 가구당 0.6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법망을 무사 통과할 수 있어. 결국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허술한 제도가 지금의 주차난을 만든 근본 원인이라는 것. 때문에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법정 주차 대수를 개선하는 방안이 22년 만에 추진되고 있어.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자동차 문화 선진국으로 꼽히는 일본의 경우 1962년부터 모든 차량에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어. 또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스마트 파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주차 문제 해결에 나섰어. 운전자에게 빈 주차 공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감지 센서와 카메라, 주차장에 설치된 첨단 센서 라인 등을 활용.
보다 적극적으로 주차 해법을 만들어가고 있지. 전기차와 무인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까지 앞두고 있는 지금, 시대의 빠른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주차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 아닐까.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주차 문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솔루션으로 시장을 바꾸길 응원할게. 이게 또 뭐 어딜 가나 또 만날 수 있는 어떤 얌체족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서비스도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예, 자 몰래 이게 비어 있는 걸 확인하고 불법으로 또 주차를 한다든가 뭐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대표님만의 대응책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역시 IoT 센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이게 예약된 차량인지 아니면은 무단 주차나 불법 주차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센서를 통해서 예? 예약한 시간 이외의 시간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는 저희가 푸시 알람을 제공합니다. 예약자한테. 예. 그래서 예약자가 푸시 알람 해신을 해주면 저희가 또 포인트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이게 불법 주차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주차하면 또 사용자들을 접하게 되면 빅데이터가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흔히 이야기하는 AI 정도까지 아니어도 그걸로 해서 분석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굉장히 좋은 기술이네요. 예. 아직까지 국내에서요. 주차 네네. 서비스 관련된 것들이 네네. 뭐 유사업체, 경쟁업체들이 있기는 있지만 네네. 아직은 초기 단계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분명히 시장이 이제 성숙되고 네네. 소위 말하는 먹을 게 많아지면 네네. 그 많은 먹을 걸 몰라 스타트업들이 많이 몰려올 수도 있고 네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기업들이 갑자기 출혈 경쟁을 감수하면서도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대표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좀 우려됩니다. 네네네.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 관련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록된 게 4건이 있고요. 또 추가로 2건을 출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역시 대기업 말씀하셨는데 대기업들이 지금 사실 10여 년 전부터 시장에 뛰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중대형 주차장, 부설 주차장이나 전용 주차 빌딩 이런 데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틈새 시장, 작은 면면의 주차면들을 대기업들이 침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효율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제 벌려 놓으셨습니다. 이제 안착하는 일만이 남아 있는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주차 공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저는 피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자요? 예. 피자도 아니고 피도 아니고 영어로 피요. 피요. 예. 나에게 파킹의 하고 피. 퍼스널리티, 주차와 인격. 퍼스널리티, 인격. 예. 그게 이제 어떻게 결부가 되느냐면요. 사실은 사람들의 인격이 저는 인품이 주차할 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예. 이 대부분 사람들이 주차하면서 자기가 내릴 공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왼쪽의 공간을 넓게 합니다. 좁은 주차면에서. 그런데 우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예. 우측에 운전자도 나중에 내리거나 타야 되는데 거기를 좁게 하면 그 운전자가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수십 년 동안 항상 나는 좀 좁게 내리더라도 우측에 운전자를 배려해주는 이런 주차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차의 파킹과 인격의 퍼스널리티. 그래서 알파벳 P다. 나에게 주차 공유 플랫폼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고 퍼스널리티. P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실 그 맞습니다. 이게 뭐 패션도 있을 수 있고 열정이다. 네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피자. 어디가 우선 포인트인가요?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즐겁네요. 그렇죠? 예. 대표님이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공유 주차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내 1위를 하고 사실 글로벌 시장으로 좀 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수업료를 냈으니까 한 그 절반인 5년 만에 앞으로 한 1,000억 원 정도의 누적 매출을 달성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패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스. 피자가 계속 나오네요. 패스. 자, 마지막으로 어떤 멘토링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창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창업자의 아이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대표님처럼 업력이 오래되시고 흥망성쇠 다 겪으신 분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사용해보고 싶은 앱이라서 저도 지금 제 스마트폰에 깔려 있거든요. 정말 많은 주차면 확보하셔서
저처럼 주차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 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대표님에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창업자들한테 강연하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창업의 실패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크게 성공했던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많이 물어보시고 회사에서도 젊은 직원들과도 소통 많이 하시고 많은 의견에 좀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대표님 업력이시면 충분히 크게 성공하실 거라고 믿어 싶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정말 우리 대표님 한 길만을 잘 걸어오셨는데 예,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시기를 예, 힘차게 한번 파워를 드릴게요. 파워!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창업의 길은 항상 고독하고 성공의 길은 언제나 멀리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뚜벅뚜벅 내 길만을 묵묵히 걷다 보면 분명 그 속에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기술 창업 런웨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떤 분야를 선택해서 집중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화하고 또 차별화하라. 그리고 창업을 하기 전에 창업을 이런 험난합니다. 멘탈도 키우고 그렇죠. 여러 정보들을 잘 수집해서 시작을 하시면